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내가 계속 걸리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의 감정 원리가 자동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독 특정 상황과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계속 반응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유독 이런 사람에게 힘이 들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느낌에 너무 괴롭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차갑게 굴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금만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도 숨이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락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버려지는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세상에는 원래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무심한 사람도 있고, 예민한 사람도 있고, 통제적인 사람도 있고, 거리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독 특정 상황과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적으로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상대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계속 반응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사람이 문제일까요? 내 반응이 문제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관계 스트레스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경험이 반복되면 점점 더 예민하게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읽게 됩니다. 또는 버려질 것 같은 경험이 반복되면요, 상대의 작은 거리감에도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비난받고 통제당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요, 조금만 간섭받아도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즉, 사람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반응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상처였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적인 자기의 반응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상대에게 과하게 맞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문제는요, 나의 감정 원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에 내가 계속 걸리고 있다면 이제는 내 안의 감정 원리가 자동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감정 원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무엇에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인지 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나를 버린 게 아닌데도 나는 버려질 것처럼 느끼고, 상대가 단순히 피곤한 상태인데도 나는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고, 상대가 의견을 낸 것일 뿐인데도 나는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내 느낌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보다 자기의 느낌이 너무 이제 객관성이 떨어지고 너무 이제 주관적인 거라면은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감정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현재의 사건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어떤 취약한 핵심 감정이 있는지, 나는 무엇에 특히 취약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 원리를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자기의 감정이 작동되는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감정 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외부 대상만 바꾸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안 만나면 돼. 물론 정말 피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대상만 바뀌는 것이고 자기의 관계 패턴은 반복되기 때문인 건데요, 연애 상대가 바뀌어도 나는 비슷하게 불안해할 것이고, 직장이 바뀌어도 비슷한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가 바뀌어도 계속 같은 지점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문제인가 보다 내 안에 무엇이 계속 반응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저희 상담센터의 상담 목표가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응하기인데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내가 나의 작동 원리를 알아차리고 주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잘 알고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응하기는 주체적인 행동인데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이해하라는 것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무엇에 취약한지를 알게 되면요, 비로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버려짐에 민감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면은 상대가 조금 멀어진 순간마다 매달리기 전에요, 아, 지금 내 불안이 커졌구나,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것에 예민하구나를 알게 되면 상대의 말 하나를 곧바로 비난과 공격으로 확정하지 않고 조금 더 상대방을 살펴보고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반복적으로 해치는 안전하지 않은 관계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때는 더 분명하게 경계를 세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즉 대응하기는 자기를 잘 알아서 내 감정을 다루는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버려짐에 약하고, 누군가는 무시당함에 약하고, 누군가는 통제당하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취약함 자체가 아닙니다. 그 취약함이 내 삶을 자동으로 끌고 다니게 냅두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매번 같은 문제에 걸린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꾹꾹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 상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며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